좋은 그런 미국 입시에서 성과를 냈다. 그런 아이들 네. 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제가 지도를 네. 해왔는데요. 네네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줄리어드 스쿨에 네네. 뉴욕의 줄리어드 스쿨에 네. 바이올린을 전공한 학생이 있어요. 아, 네. 네네.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수학을 지도하고 네. 또 입시를 컨설팅을 해서 네.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네. 들어갔어요. 아, 그것도 뭐 바이올린을 했던 친구인데 네네. 수학을 공부시켜서 네네. 하버드까지. 와, 그 어머니 되게 기쁘시겠네요. 그럼요. 얼마나 연장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었죠? 저랑 그 학생이 이제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하지만 네네네. 수학 부분에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네네. 1년 이상 이렇게. 아, 네. 1년 이상. 근데 네.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아마 줌으로만 했는데도 네. 그런 좋은 성과를 네. 냈군요. 안녕하세요. 폴링 인 아트 아동 심리미술 선생님 지성미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디매치 대표 심현정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현정 대표님은 외교관 이제 아내이시고 또 한 지금 아들의 엄마이세요. 지금 네. 아들이 몇 살이죠?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요. 네네. 이제 대학교 입시를 완전히 이제 치르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도 이제 입시를 치르시고 또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또 한국 입시에 대해서 또 아니면 미국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폴린아트 영상 컨텐츠의 좀 다양성을 제가 확보하고자 오늘 일부러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국제학교 보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요즘.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한테 국제학교란 이런 것이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염두하고 보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정보로서 좀 탄탄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저는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국제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금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줌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막연히만 알고 있지 어떤 것들이 국제학교의 장점이고 국제학교가 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님이 생각하는 국제학교의 장점, 그 다음 국제학교에 뭐 특화되어 있는 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언어가 영어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이들이 모국어가 한국어일지라도 한국어일지라도 일단은 영어로 학습을 해서 네. 이제 보통 말하기 듣기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쓸 수 있고 나중에는 글로벌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영어를 더 좀 자유롭게, 특화시켜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그쵸.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국에 간 거나 똑같이 네. 모국어는 한국어로 쓰지만 할 수 있는 게 최고 이제 국제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국제학교의 장점이? 일단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네네네. 국제학교를 다님으로써 이제 만나게 되는 학생 친구들이나 또 네. 선생님들이 모두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쵸. 그 사람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익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에티켓을 익히게 되고 네네. 지금 소양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아무래도 한 번도 뭐 어떤 인종을 만나보지 못한 아이랑 또 나 그 사람 같이 친해져 봤고 내 친구야 라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든 아니면 글로벌한 인재로 클 때 뭔가 편견 없이 더 훨씬 그 에티켓이나 여러 가지를 익히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생각에 이제 요즘 그 수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 네네네네. 한국은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 지도하에 학생들이 듣는 형태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국제학교에서는 보통 대부분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협동을 해서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앞으로 리더로서 활동을 할 때 더욱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제 나라 교육도 공교육도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 이렇게 팀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도 하는데 원래 이제 외국은 그래 왔으니까 또 거기서의 그런 거랑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맨날 이렇게 발표할 일이 많고 어디 회사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럴 일들이 많은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걸 이제 쌓아오면 훨씬 더 아이에게 특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이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갈 때 여러 전형이 있지만 보통 수시 네네. 전형, 정시 전형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를 할 때 입시 사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단순히 학교 성적뿐이나 학교 성적이나 스탠다드 테스트에 대한 점수뿐만 아니라 네네네. 그 학생의 활동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에 영역으로 대해서 영향을 평가를 평가를 하는 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성적으로 인한 이제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각도로 이제 한번 평가하는 거죠. 하나만 그냥 점수, 뭐 이렇게 수능 등급 이게 아니라 다섯 번째 또 그 국제학교의 장점은 어떤 걸로 또 꼽으세요? 네. 국제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과목 중에 여러 네. 과목들이 있지만 네네네네. 특히 과학 분야에 대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선진 기술이 미국이나 다른 그쵸, 네. 그쪽에서 발전돼 왔잖아요. 네, 각광받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네, 있군요. 받을 수 있고 또 대학에 가서는 인턴십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에 있어서도 더욱더 더 기회가 이제 넓다고 기회가 생각합니다. 넓고. 근데 이렇게 국제학교가 다 장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성향이나 기질이나 또 역량도 중요한데, 근데 국제학교에서 정말 교육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학교에서 성공을 하려면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는 똑같아요? 방법과.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한국에서도 한국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고 이해력이 높여야 되는 것처럼 그쵸. 미국에서도 영어를 잘해서 어떤 그 연결된 과목들을 잘하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서 거기에 대한 사고력을 넓히고 네. 표현력을 있어야지만이 그쵸, 이해력이 그쵸.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맞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수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드밴스드 매스라는 것을 해가지고 일단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일반 과정까지를 공부를 하지만 이거는 시험을 위한 수학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전공에 맞춰가지고 거기 필수 과정으로서 네. 자기가 배울 수 있는 필요한 부분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네네네.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학 특화 학교도 있고 과학 특화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로보틱이나 네.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과목들을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다 컴페티션을 나가가지고 네네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학교 측에서 네네. 많이 이렇게 해주나 보죠. 학교에 있으면 그걸 클럽을 활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참여를 하는 걸로 네네네네.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기회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데 또 그거를 얼마만큼 아이가 즐기고 주도적으로 하고 또 사고력이 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만약에 선택하고자 하는 후배맘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에듀매치에 또 의뢰를 하실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학교를 나와서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부모님들이 다 꿈이시잖아요. 그죠, 꿈이죠. 네. 경험을 많이 비춰봤을 때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네네네. 본인이 이제 영어를 잘하고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해지고 또 공부를 외국에서 하다 보면 본인이 미국인이 아닌지 또 미국 사람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쵸. 하지만 거기에 있는 미국인들이 정말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또 한국인이죠.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메인스트림 즉 주류사에 들어가려면 나는 한국인으로서 성공한 한국인으로서 능력이 뛰어난 그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줘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미국 역사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는 또 문외한이고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이 조금 국제학교 다닌 친구들한테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 그래서
국제 교육을 받더라도 국어 교육과 국사 교육 네네네. 그리고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과 예술에 대한 어떤 어. 그런 분야는 잘 알고 있어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쵸.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걸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간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국제학교 스케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네네. 근데 그 전에 조금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도 항상 국제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국제학교는 이제 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자유롭고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뭔가 하잖아요. 쉬울 것 같아요. 네, 쉬울 것 예, 같잖아요. 예.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 그 이해를 하다 보면 오히려 영어는 발전하지만 학습 그쵸, 능력이 그쵸.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안에는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너를 자유를 줘버리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선정하고 좀 더 그 여유로 있는 시간을 더 깊게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쵸. 우리는 이제 막 한국식 교육을 막 사교육으로 막 들이다 붙는데 아무래도 국제학교는 조금 더 자유롭고 아이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는데 그게 또 이제 오남용 되다 보면 너무 이제 학습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드밴스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 자기가 중요하게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지적 호기심이나 뭐 책들이나 여러 가지 캠프를 통해서 참여하고 이러면서 조금 자기 학습 수준을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아이의 역량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또 보통 여름방학이 길어요. 아, 그래요? 국제학교는 얼마나 돼요?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면 거의 거의 2개월 반 정도가 네네, 됩니다. 세 달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과정 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 캠프를 활동을 참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학교 이제 좋은 대학에서 하는 존스 홉킨스나 스탠포드 대학교나 아니면 노스웨스턴에서 운영하는 썸머 캠프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다양한 과학 분야 아니면 인문 사회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네네.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으면 아이가 그 어드밴스드한 레벨의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가 그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네네. 있겠네요.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 자기네 그쵸. 레벨을 파악하게 됩니다.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네네네.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쵸. 그런- 스스로 네. 자기가 맞다다 봤을 때 나 이 정도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네. 그런 거 한번 참여해 보셨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을 CTY랑 CTD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네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CTY 그런 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CTY는 그 Center for Talented Youth라 해가지고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운영하는 영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네네네네. 보통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에 의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네. 보통 여름에 하는 썸머 프로그램과 아니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준이도 한번 정말 참여해보고 싶고 또 그러면 존스 홉킨스 대학? 그 대학의 그런 여러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하는 거니까 구경도 네. 할 수 있고 뭐 네네. 실제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볼티모어에 있지만 네네네. 거기에서 운영하지만 그 미국 내에서 5군데 정도의 지역을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사실 의대나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다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 다 잘해야지 월등해야지 뽑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특출난 거 하나 있으면 아니면 특화된 뭔가 있으면 우리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하니까 어머님들이 다 잘해야 되고 다 시키려는 그런 좀 마음가짐을 우리 국제학교 보낼 때는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의뢰하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유치원 이후에 12년이라는 가정은 굉장히 긴 가정입니다. 맞아요. 초중고네. 네. 그래서 국제교육을 애들을 지도를 하면서
이게 어떤 길이 있다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때는 바람도 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쵸. 그때마다 방향을 정하고 또 학습 목표를 정해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네. 네네네. 그때 이제 입시를 위해 뭐 대학 및 전공 선택할 때나 또 그럴 때 개별 로드맵, 학생들마다 개별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정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과목에 있어서 어려움 있는 부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이제 저희 에듀매치는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심리미술 수업을 이제 저도 12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이제 심리도 보지만 제가 또 보는 것도 하나가 기질, 성향,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겠구나 이러한 것을 찾아주는 게 이제 저도 하나의 제 소명이고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심리미술이라는 과목이고 또 선생님은 미국 그런 입시라는 또 미국 수학이나 미국 이제 영어라는 그런 것만 다르지 그 아이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시고 영상 이랬는데 한번 잘 이렇게 영상으로 노출해서 에듀매치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에듀매치 선생님과 만나고 싶거나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또 여러 가지 주소로 선생님과 함께 컨택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찍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 때니까 조금 많이 긴장이 풀리신 것 같은데 폴링 아트의 지성미 선생님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술에 열정을 가진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의 국제 교육에 있어서 성공적인 국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유학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에듀매치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 컨텐츠가 반응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또 자주 모셔가지고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물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그거 아시죠?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거.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